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을 개점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먹거리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그리고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등 지역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건데요. 유희환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장으로부터 지역 푸드센터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로컬푸드 모현점을 개점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로컬푸드 모현점이 첫 작품으로 이제 개점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명절 앞두고 좀 대목을 앞두고서 개점을 한 건데 좀 어떻습니까? 개점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까? 정식 개장은 9월 10일에 했고요. 네. 임시 개장 기간이 한 9월 3일부터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시험 기간도 겹쳤고 어떻습니까? 이 개점을 하고 이제 시일이 좀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뭐 시기가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시민들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드디어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이 이번 9월 3일 임시 개장 기간을 거쳐가지고 9월 10일 날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주위의 이제 주민들은 이렇게 가까운데 로컬푸드 직매장, 신선 농산물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직매장이 생겼다고 많이 이렇게 반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농업인 단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출하 농가들 이분들도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 소원했던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이렇게 개장된 것을 이렇게 반기면서 농산물에 대한 유통팔로 이런 확대를 이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생산농가들도 기대를 하게 되고 소비자들도 기대를 하는 바가 좀 크겠습니다. 현재 이 모현점에서는 이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몇 가지나 지금 출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조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하 농가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1,007개 품목을 출하 품목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일반 농산물이 이제 372개 품목, 축산물이 174개 품목,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이 422개 품목, 그다음에 이제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생산이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이 이제 제휴포도를 저희가 이제 공급받아서 공급하는데 39개 품목에서 약 1,007개 품목을 현재 출하 이렇게 품목으로 정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뭐 한 1,700개 가까이 뭐 타지에서 오는 것이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제 제휴포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 축산물들을 이렇게 공급하고 최소화해서 인근 시군권, 그것도 이제 돈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돈에. 네. 1,700개 품목이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좀 그 어떤 구매의 욕구에 좀 부응할 수 있습니까? 처음 이제 임시 개장 때는 이제 출하 농가들이 아직 어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 이렇게 갖다 놓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면서 소비자들이 또 이제 구매 욕구가 있고 농가들도 이렇게 출하를 하다 보니까 뭐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소비자분들 오셔서 하는 얘기가 많이 좀 우선은 구비가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현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게 되면 웬만한 그 식료품 이런 것들은 이제 원스톱으로 그 시장을 보게 되는 그런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요즘 뭐 며칠 해보니까 어떻게 기대만큼 말하자면 그래도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기대만큼 어떻게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좀 기대 이상이지 않나. 네. 처음에 좀 미흡한 점도 많고 그러는데 첫날 임시개장 때는 약 한 1,19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네. 구매를 했는데 이제 반찬 코너라든지 다른 일부 코너들이 이제 운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 오고 그런 날에 이제 1,000만 원 정도 이제 매출 그랬고 어제는 이제 저희가 노컬푸드 소비 쿠폰 이제 ATS 지원하는 이제 명절 같은 때는 구매 금액이 약 20% 네. 2만 원 한도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한 3천만 원 이렇게 매출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찾고 있구나. 저희들이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로컬푸드 모현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런 그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품목 아주 상당히 1,700가지 정도의 품목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품목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농가 그리고 가공농가들의 이제 참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생산농가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해야 될 텐데 모현점의 경우는 생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예, 이제 생산농가가 다른 이렇게 직매장에 비해서 좀 농가 수가 좀 적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는 시에서 이렇게 지경하는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우선 출하농가를 선정할 때 소농이라든지 네. 고령농, 영세농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규모화된 다른 매장에서 이렇게 매출을 뭐 일정 금액 이상 하는 그런 그 농가들은 일단은 후순위로 배치를 해서 네. 우선 소농들이 일부 품목별로 이제 몇 분씩 이렇게 되면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숫자가 많지 않은데요. 현재 그 388농가, 네. 일반 농산물이 이제 327농가,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출하농가는 저희가 61농가 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출하농가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입점하고 있습니다. 네. 로컬푸드의 기본 취지가 주로 뭐 소농, 네. 뭐 영세농, 네네. 고령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말하자면 안정적인 그 농산물 판로를 확보를 하도록 한다. 이런 게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규모화된 농가 같은 경우는 뭐 독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런 고농, 고령농, 그리고 영세농 이런 분들은 이 독자적인 판매망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로컬푸드를 통해서 이런 그 판매를 수월하게 도와주자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소농, 고령농, 뭐 교통약자, 여성농 이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출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농가의 집까지 가서 네. 가져오는 순위 수집, 그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좋은 저장을 놓고 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수집해 오는 거점 수집소를 저희가 그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앞벽에 이렇게 교통약자라든지 못 오시는 분들은 망성이라든지 저쪽 웅포라든지 네. 함열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43분 정도가 그렇게 하시겠다 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차량 2개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직접 수거해가지고 네.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되면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결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거점 수집 장소 이런 것도 운영을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품질 그 교육, 품질 어떤 관리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그 노컬푸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그 안전성 관계가 네.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수집을 해오면 일단은 바로 그 스티커 붙이는, 라벨 붙이는데 안전성 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전부 다 그 검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이 된 그런 품목에 대해서만 이제 출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판매하는데 이렇게 직접 수집까지 하면서 로컬푸드가
이렇게 판매까지 해주니까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 책정이랄지, 뭐 이익 보장이랄지 이런 것은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직매장 분들은 그 출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거기에 지금 수준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시장 원리에서 이제 이게 조절이 되었다고 보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은 개장을 하면서 약간 가격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신규로 들어오신 농가들이 영세농들이 네. 한 200분 정도 돼요. 네. 과반이 넘는데 그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이제 욕심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시장 가격보다는 약간 높게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우려했던 부분인데 출하 협약서에 네. 기준 가격이 여러 번 이렇게 오버가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출하를 제한할 수 있고 좀 권고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그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특히나 이제 영세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가지고서는 그 욕구를 뭐 다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수 없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위에서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품목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런 품목이? 그 부족한 품목 그 위에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제휴푸드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제이푸드요? 예. 네. 그래서 제휴푸드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생산돼 가지고 유통이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시군별로 협약을 공급할 맺어서.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다른 시군 센터하고 이런 출합 품목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협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군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다음 달 정도 이렇게 그 공급 협약을 통해서 상호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로컬푸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충당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죠. 이제 우선 인근 시군부터 하고 네. 우리 도내를 대상으로 해서 뭐 순창, 뭐 장수 이제 하는데 저희 입장은 그런 품목들 제휴푸드는 네. 최소화해서 우선 우리 지역 익산 농산물부터 이렇게 유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반 농산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조달을 하고 그러는데 또 소비자들은 일반 그 농산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기호가 충족을 시킨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가공품에 대한 욕구도 많지 않습니까? 네, 갈수록 네, 예, 네. 이 가공품도 이제 조달을 갖다가 받아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시가 조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네. 현재 이제 가공식품 업체가 한 65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업체를 전체를 네. 우선 출하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체 업체를 이렇게 현장 확인한 결과 이제 위생 상태라든지 이런 그 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업체는 4군데를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출하 농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이제 가공품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화면에 설치된 기술센터에 설치된 그런 이제 가공센터 네. 이런 것들하고 좀 연계를 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들을 좀 이렇게 좀 가공센터하고 연계해서 그런 가공품들의 품목을 좀
다양화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가공품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네. 또 유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컬 푸드의 생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안전성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소비자들이 적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 안전성 확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안전성은 그 로컬 푸드의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직매장 내에는 안전성 검사실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따로 안전성 검사실이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인력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다 거쳐야 네. 출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뭐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또한 그 전시된 그 품목까지 상품까지 수시로 그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모르게 와서 수거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교차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 더 엄격한 그런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엊그저께 이제 그 안전성 센터 구축 관계로 이제 용역을 했는데요. 네. 익산 로컬푸드 그 인증제를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 2024년도부터는 그런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인증제를 실시하는 시군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안전성 검사의 중요성이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주로 이제 잔류농약 검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그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물론 이제 농산물이 생산되는 단계에서의 잔류농약 검사도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은 이제 이 행정에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익성과 이제 공국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좀 방점을 두고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력은 좀 부족하지만 실제 그 산지까지 가서 네.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토양은 어떤지, 그다음에 인근의 저 약재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환경은 주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저희들이 지도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산농가에 대한 어떤 뭐 점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야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이제 출하 기준에 네. 좀 정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위반이 되면 저희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처분이랄까 출하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말하자면 있습니다. 생산 기준에 대한 어떤 매뉴얼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로컬 푸드 직매장이 되면서 이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도 생산 농가도 높고 소비자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특히 이제 이것도 로컬 푸드도 어느 정도 로컬 푸드 직매장이 수익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선호도 이것을 충족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어떤 그 생산 농가를 어떤 조직화해서 제때에 품목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을 공급받고 또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런 그 기획 생산 조직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직화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센터가 5월 10일 날 이렇게 출범을 해서 네. 직매장 이제 개장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농가 조직화를 좀 했고 기획 생산을 좀 저희가 기획을 해서 어떻게 출하농가를 선정을 하고 품목을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정하는데도 이제 우선 영세 고령농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품목이 이제 다양하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농가 조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더 추가적인 그런 분목별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비수기 때 생산이 안 될 때 공급할 수 있는 농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다양한 품목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품목별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농 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씨앗 종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생산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기획생산이 상당히 뭐 말은 이렇게 센터장님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예. 전문성 있는 어떤 직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인력도 좀 필요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 이제 2명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10월 달에는 이제 4명으로 이렇게 확충을 해서 기획생산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수기로 이렇게 적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기획생산 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이제 다음 달에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이런 그 패드로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품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출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체킹을 해서 그런 것들도 통계 자료로 활용을 해서 하여튼 체계 있게 그런 기획생산에 임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모현점이 이제 익산시 이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니까 어떤 그 로컬 푸드의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에 생긴 그 로컬 푸드, 운영되고 있는 로컬 푸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익산 시내에 5개입니까? 6개입니까? 6개죠. 6개인데. 예. 이렇게 이제 6개가 이제 지역에 있는데, 이제 각기 이제 운영 주체도 다르지 않습니까? 주로 농협, 원협, 어떤 때는 뭐, 그 로컬 푸드 협동조합, 뭐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이제, 그 운영 주체도 다르고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정말로 그 푸드 통합 지원 이런 거의 통합 체계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좀 혼선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도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줄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계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는 그 6개 로컬푸드 직매장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부 다 그 운영체도 이렇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가가 네. 로컬푸드를 이렇게 출하하기 위해서는 산지 조사를 좀 받아야 되고 네. 안전성 검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통과하고 해야 이렇게 출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 매장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은 영농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 정말 힘든 그런 출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일원화한다든지 다른 운영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돼야 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그런 것들도 문제 제기를 해서 지난 7월 달에 먹거리 연대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저희하고 행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연대 그 집행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 이런 이제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협의원 결과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시에는 이제 먹거리 TF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먹거리에 대한 그런 중요성 때문에 그래서 먹거리 정책팀, 농정국 농산유통과에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전체를 체계화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도 말하자면
안전성 조사랄지, 안전성 기준이랄지, 예. 품질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로컬 푸드 매장마다 다르게 되면 혼선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이 이제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우리 시에서 누가 주관해서 좀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그런 것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들 입장에서는 또 장점이 이런 점도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컬푸드 직매점이 많으니까 A라는 직매장에도 납품을 하고 B라는 직매장도 납품하고 이렇게 중복 납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고령농, 소농보다는 어떤 규모화된 농가가 그런 점에서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고령농, 소농이 좀 상대적으로 소외감 같은 걸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이제 노콜푸드 당초 취지가 네. 뭐 영세농, 소농, 고령농, 뭐 여성농 이분들 위주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출발한 것 같은데요. 가면서 이렇게 규모화된 농가 네. 이런 위주로 해서 뭐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까지 이렇게 진출을 해서 이렇게 좀 상업화 내지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취지 안 맞다. 또 이제 시에서도 시 정책적으로도 그건 좀 안 된다. 당초 취지에 맞게 더군다나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센터에서 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중소농 우선, 고령농 우선, 소농 우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선 출하농가를 선정할 때 타 지역에 출하하지 않는 그런 농가들을 우선 1순위로 정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출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부자간에 이렇게 실제 그 경영을 달리하는 그런 분들은 경영체 등록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 2순위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 직매장을 출하하더라도 좀 규모가 좀 적은 그런 분들은 이제 후순위에서도 앞에 우선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 뭐 타 직매장이 되고 뭐 연간 뭐 3천만 원 이상 이렇게 매출이 있는 그런 농가들은 저희는 이제 출하를 이렇게 제한하고 네. 해서 좀 어려우신 영세농들이 좀 이 노컬푸드를 통해서 좀 소득도 좀 창출하고 신나는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컬 푸드 통합지구센터가 그야말로 이제 익산시의 어떤 산하 기관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익산시로부터 위탁받은 로컬 푸드 직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양점입니까? 거기가? 거기하고는 이제 좀 통합의 어떤 필요성이 더 크게 지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어양점과의 어떤 그 통합 연계 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은 현재 이제 시로부터 그 익산 노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위탁받아가지고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직매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직 그 위탁 기간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체계를 좀 정비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시의 판단과 또 이제 의 이런 데서 좀 그런 방침이 좀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시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그런 판단의 문제다.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저기 위탁 계약 기간에 임박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2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재위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의 이 푸드 시스템이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고 시민들도 로컬 푸드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야말로 이제 안전한 먹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이 찾는 그런 먹거리뿐만 아니라
이 학교 급식이랄지 기타 어떤 기업체의 어떤 급식이랄지 이런 부분에도 이 공공급식이 좀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이런 일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역할이 이제 그겁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먹거리에 대한 그런 이제 총괄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외에 다른 이제 학교급식이라든지 공공급식,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있는 식품업체들에 대한 원재료 공급 문제, 네.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이렇게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이제 학교급식은 익산원협에서 2023년도 2월까지 위탁받아서 이렇게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직접 학교급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산지유통센터를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지난주에 그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대한 국비 사업비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네. 시달이 됐는데요. 그것을 지금 하멜에 있는 익산 제4산단 거기에 대한 이제 설치를 해서 지금 내년 말까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실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설계가 끝나고 착공이 되면 내년 말까지는 그 산지유통센터가 준공이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 운전도 좀 하고 내년 내후년 학교급식 전에 충분히 이제 가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23년도에 학교급식을 저희가 이제 전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공급식까지 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먹거리를 이렇게 사업을 좀 확대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제 이런 그 지역 먹거리 어떤 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는 바로 이제 산지유통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이제 구축이 되게 되면 적어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게 내년 말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 가동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생산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유통의 어떤 적합성 여부를 갖다 산지유통센터에 가서 거기서 뭐 선별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 시스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원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생산 농가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네. 그 산지유통센터에서 이제 전체를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배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할 때에도 직접 그 배송 요원들이 농가까지 가서 네. 일찍 가서 수거를 해서 유통센터를 거쳐가지고 각 이제 그 학교에 네. 공급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이제 그 학교급식 사업비를 학교에다 줍니다. 네. 이제 학교에서 주다 보니까 학교 행정이라든지 위생사 그 뭡니까 네. 그분들이 일이 엄청 많습니다. 뭐 친환경 농산물이 한번 들어오고 무슨 뭐 축산물이 들어오고 네. 무슨 뭐 가공품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검수하고 체크하느라고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실제 조리하는 데 이제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저희 이제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가공품이든 신선 농산물이든 친환경 농산물이든 전체를 거기에서 집합을 시켜가지고 원스텝으로 네. 각 학교에 이렇게 배송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예산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농가들도 좀 편하고 또 학교에서도 원활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괄 원스톱 그 학교급식 공급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훨씬 더 새로 구축되는 이제 산지유통센터가 기능이 그만큼 더 이제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만큼 이제 유통이 이제 과학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네, 한 단계 좀 진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익산 푸드 통합 지원 센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들어봤습니다. 이 유 센터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익산
푸드 지원센터 통합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익산푸드 통합지원센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익산시 이제 출연기관이면서 비영리 법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익산시 먹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에 대한 총괄 이렇게 수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먹거리 순환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아주 이제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제 이런 기반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이렇게 구축하겠습니다. 기획 생산 등을 통해서 공공 먹거리 공급 체계를 이렇게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순환 로컬푸드 유통 체계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이제 공익성, 공공성 측면에서 그 소외계층이라든지 부르계층에 대한 먹거리 불평등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바른 먹거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농가라든지 소비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여기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갈수록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익산 로컬 푸드 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도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먹거리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생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시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희환 익산 푸드 통합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